이것은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19일 청와대에 역사적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탈리아 총리입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무려 19년 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유럽 정상이자 청와대 복귀 후 첫 외빈 방문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표면적인 외교 일정을 넘어 그 깊숙한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 방문에 숨겨진 경제적, 전략적 의도를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먼저 한국이 왜 지금 이탈리아에 집중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은 얼핏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중해 반도에 위치한 이탈리아와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은 모두 반도 국가라는 지정학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규모, 1인당 국민소득, 기초과학, 항공우주, 소프트파워 등 거의 모든 국력 지표에서 양국이 대등한 수준에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탈리아는 유럽의 주요 강국 중 하나이면서도 최근 이탈리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양국의 실제 교역 규모는 이런 잠재력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작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 엄청난 미개척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특히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생태계, 고급 제조업 기술, 그리고 유럽 시장으로의 접근성에서 탁월합니다. 한국은 반대로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두 국가가 손을 잡으면 시너지가 엄청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바로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세 가지 양해각서가 서명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반도체 산업협력 MOU입니다. 총리는 이를 두고 양국 협력에서 매우 의미 있는 단계라고 명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심각한 공급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관세를 본격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큰 위협입니다. 한국의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 다각화가 절실합니다. 이탈리아는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국가가 아니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극자외선 노광 기술, EUV, 반도체 장비, 그리고 고순도 화학 소재 분야에서 유럽의 핵심 공급 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제재 위험을 분산시키고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양국은 반도체 산업에 소재 부품 장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생산 생태계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히 강조된 또 다른 분야는 인공지능입니다. 대통령은 회담에서 AI와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총리도 로봇공학이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 중요한 분야에서 한국 대기업들이 진출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가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현재 AI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한 발 앞서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특히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 기술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산업 로봇 분야에서 이탈리아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특히 정밀 부품 제조에서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양국이 손을 잡으면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이탈리아의 로봇공학이 결합되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교류를 넘어 차세대 산업의 리더십을 놓고 벌이는 전략적 경쟁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합의 중 하나는 바로 핵심 광물 분야의 협력입니다. 총리는 명확하게
핵심 광물 분야의 전략적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협력 제안이 아닙니다. 현대 산업에서 핵심 광물이란 무엇인가요? 반도체 제조, 배터리 생산, 태양광 패널 제조 등 거의 모든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광물들입니다. 코발트, 니켈, 리튬, 히토류 같은 원소들이 그것입니다. 현재 이런 핵심 광물의 공급 대부분은 중국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공급망 위험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핵심 광물 확보와 처리 기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이탈리아와 손을 잡으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현재 의장직을 수행 중인 광물안보 파트너십, MSP, 에이트를 활용해 이탈리아와 함께 글로벌 광물 공급망을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4년간의 액션 플랜에 포함된 핵심 전략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는 바로 2026에서 2030년 액션 플랜입니다. 양국은 단순한 일회성 협력이 아니라 향후 5년간 체계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다음 4대 핵심 분야에 집중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이는 향후 산업의 근간이 될 기술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항공우주입니다. 한국은 최근 우주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유럽의 항공우주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양국 협력의 가장 전략적인 분야입니다. 네 번째는 핵심 원자재 분야입니다. 이는 세 가지 산업 분야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4대 분야 외에도 양국은 방위산업, 문화교류, 스포츠 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총리는 유럽의 안전과 인도, 태평양 지역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매우 위험하다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요? 현재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안보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한반도 주변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가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것은 지구 반대편의 두 국가가 글로벌 안보 질서 유지에 함께 나서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미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총리가 회담에서 강조한 부분 중 하나는 이탈리아는 한국 대기업들이 투자와 관련해 활동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인사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환영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왜 이탈리아는 이렇게 한국 기업을 환영하는가요? 첫 번째로 이탈리아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멜로니 정부는 외국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탈리아는 전략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 맥락에서 기술 강국 한국은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세 번째로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의 기업인들이 이미 많은 협력 기회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민간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지원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총리가 개인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총리는 회담에서 한국은 교역뿐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서도 굉장히 강한 국가로 저희 딸은 K-팝 팬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양국이 전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창의력이나 혁신 등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양국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경제협력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차원의 깊이 있는 우호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한국의 글로벌 전략이 매우 정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vs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양쪽 모두와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유럽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의 G7 국가 중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국가였습니다. 바로 이 블루오션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것입니다. 반도체, 광물, AI, 방위산업 등 모든 분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큰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MOU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각각의 MOU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이탈리아 전기전자산업협회 간에 체결된 MOU를 살펴봅시다. 이것은 반도체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협력하는 것입니다. AI 칩부터 메모리 반도체, 전력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와 소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포함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쪽에서의 협력을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기업 차원의 비즈니스가 동시에 추진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 활성화도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두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반도체 업체들이 제3국 시장에서 함께 사업을 펼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이탈리아 기업이 공급하고 이탈리아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기술을 한국이 제공하는 식의 협력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MOU 중에는 반도체 이외의 분야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이탈리아 시민보호국 간에 체결된 시민보호 협력 MOU는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인적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지진, 산불 등 다양한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이런 재난 대응 경험과 기술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그리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유산청과 이탈리아 문화부 간에 체결된 문화유산 및 경관보호 MOU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 관리, 불법반 출입 예방, 문화재 반환 절차 협력, 고고학적 발굴 및 연구 협력을 포함합니다.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도 방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이 문화유산 보호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자산을 지키는 의미 있는 협력입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 교류입니다. 대통령은 사람과 사람이 자주 만나는 것만큼 양국 우호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 동력은 없다고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양국의 협력 철학을 나타냅니다. 현재 한국 국민 중 연간 약 100만 명이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관광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역으로 이탈리아 국민들도 K컬처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 정상은 관광 편의를 위해 이탈리아의 주요 관광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국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대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총리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언급한 부분입니다. 회담에서 한국은 교역뿐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서도 굉장히 강한 국가로
자신의 딸도 K-팝의 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K-컬처, K-팝, 한국 드라마 등이 이탈리아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지나간 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이탈리아는 UN 회원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 부대를 파견하여 대한민국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총리가 방한했을 때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역사적 우정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역사적 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총리의 한국 방문이 19년 만이라는 것은 양국 관계가 과제를 안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총리 역시 회담에서 이렇게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년 동안이나 총리가 방한하지 않았던 상태였다는 것이 조금 놀라울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격차를 메우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을 이탈리아로 국빈 초대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즉시 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관례가 아니라 양국 관계의 상향식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탈리아 총리의 한국 방문에 이은 한국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또한 양 정상은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논의를 위한 전략 대화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고위급 대화 채널을 제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AI, 핵심 광물, 항공우주 등 각 분야에서 정기적인 협력 회의가 개최될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이 현재 의장직을 맡고 있는 광물안보 파트너십, MSP, 이 양국 협력의 틀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양자 협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한국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핵심 광물,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미래 경제를 결정할 모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관계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인사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총리는 한국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양국 협력이 공연불이나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다음 만남은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의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양국의 국익 실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6년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19년의 침묵을 깨고 시작된 이 협력이 향후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